우리는 지난 시간 더 해빙 4장을 통해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새로움, 기회, 도전, 용기.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책, 더 해빙을 통하여 성공의 길로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제5장에서는 당신을 위한 행운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신화부클 8월 추천도서 더 해빙. 이서윤, 홍지연 저자. 수호서재. 5장 행운의 법칙.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이 계속 떠올랐다.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녀.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모습이 누군가 나를 위해 이토록 애써주다니. 나의 귀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해빙을 해봐야겠다고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본격적으로 해빙을 실천하면서 특히 유용했던 것이 파리에서 배운 해빙 신호등이었다. 돈을 쓰기 전 나는 두 손가락을 얼굴 앞에 들고 해빙 모션을 취하곤 했다. 그 동작을 하면 내면에 집중할수록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가 보다 선명하게 감지되는 듯 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을 단련되듯 해빙 신호등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안하게 돈을 쓰는 일이 점차 수월해졌다. 그래, 행운과 돈이 끌려오는 것이 느껴져. 나는 지금 행복한 부자가 되고 있어. 있음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돈에 대한 내 감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시간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전기세 청구서를 받는 날이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아서인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다. 고지서를 받은 날 봉투를 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부터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큰일이다. 마음 관리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그때였다. 맑은 풍경 소리가 들리듯 어디선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꼭 돈을 쓸 때가 아니어도 해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해빙의 장점 중 하나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것이 출근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나는 핸드폰에 고개를 잡았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곤 했다. 남들이 웃는 모습에 좋아요만 실컷 누르고 나면 남은 것은 질투와 박탈감 뿐이었다. 그런 감정을 안고 출근한 날에는 무얼 해도 그저 우울하기만 했다. 이제 그 시간을 해빙에 써보리라. 새롭게 마음먹은 날이었다. 나는 지하철의 의자에 앉아 서연에게 배운 것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먼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 다음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자, 나에게는 건강한 신체가 있어. 덕분에 씩씩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 남편하고 아이도 있지. 그들이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출근한 회사가 있고 따뜻한 집도 있네. 밥 굶을 걱정도 없고 말이야. 내 검정 가방과 베이지색 구두, 지금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까지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있구나. 행운이 찾아오다.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본격적으로 해빙의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몸이 먼저 반응오기 시작했다. 오래된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돌을 올려놓은 듯 무거웠던 어깨가 개운해졌다.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막 끊는 듯한 활력도 돌았다. 머리가 맑아지자 일할 때 집중력도 높아졌다.
업무 성과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변화를 감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다. 사랑에 빠진 것을 감추기 힘든 것처럼 내 마음이 바뀐 것도 숨기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은데요.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귀인을 만난 덕이라는 답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으나 그냥 웃고 말았다. 아직은 비밀을 알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다. 돈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든 것도 그쯤이었다. 이전까지 대출금을 갚은 날은 늘 우울하기만 했다. 돈을 이체하면서 항상 같은 생각만 들었다. 몇 년 동안 갚았는데 빚이 줄지 않네. 이건 뭐 밑빠진 독도 아니고 갚아도 끝이 없잖아. 돈 나갈 생각을 하니 또 짜증만 난다. 하지만 해빙을 시작한 후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빚을 갚을 돈이 나에게 있구나. 사실 대출 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담보와 신용, 거기에 갚을 능력까지 있어야 하니까.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대출을 갚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날 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해빙 노트를 쓰고 있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세상에나 이자가 내려가다니. 역시 서윤이 알려준 대로 해빙을 하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네. 노트를 쓰며 오른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순간 내 손가락이 안테나가 되어서 내가 느끼는 기쁨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송출하는 것 같았다. 그 감정을 즐기던 도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도 잘 되는데 오늘 여름 휴가를 예약해야겠다. 완벽한 휴가. 발리에서 보낸 일주일은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휴가였다. 행운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올리고 있는데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코노미 클래스는 만석입니다. 가족분 모두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이었다. 우리는 비행하는 7시간 내내 편안한 좌석을 즐길 수 있었다. 넓고 푹신한 의자에서 5살 아들은 한 번도 보채지 않고 3시간을 내리잤다. 간만에 나도 영화나 책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행운을 만난 장소는 호텔 스파였다. 사실 나는 호텔에 있는 고급 스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마사지 한두 시간을 받는데 $100를 넘게 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졌다.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 해빙 신호등이 있지 않은가? 그래, 나에게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돈이 있어. 1년에 한 번 휴가를 즐길 자격도 있지. 그 기세를 몰아 나는 기운차게 문을 열고 스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직원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1시부터 해피아워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50% 할인되죠. 그날 오후 나는 늘 꿈꿔왔던 그대로 럭셔리한 스파를 즐겼다. 그것도 정확히 반값만 내고. 다음 날이었다. 나는 선베드를 길게 누운 채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나는 적도의 태양과 새파란 하늘, 멀리서 포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까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풍경이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서 새 메일이 도착했다. 회사의 글로벌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휴가 중이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메일을 열어보았다. 왠지 기분이 좋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회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만 40세가 넘는 직원들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침 몇 달 전 나는 40번째 생일이었다. 나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였다. 첨부 파일을 열고 지원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선베드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5,000. 바로 다음 달에 월급을 제외하고 $5,000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였다.
그것은 발리 휴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은 액수였다. 모든 게 다 해빙을 한 덕분이야. 그래,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있나봐. 이 흐름을 타고 가면 곧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 보낸 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따뜻한 그 안부의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 선물을 사야겠다.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을 나의 귀인과 나누고 싶어. 운의 법칙. 오늘 뵙지 못할까 걱정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운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곧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중 좋은 운을 키우거나 나쁜 운을 피해갈 사람들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전하자 서윤이 눈을 빛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다음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커피 향기를 깊숙이 들어 마시며 눈을 감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이 선물을 하면서 해빙이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역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해요. 상대방을 위할 때 느껴지는 기쁨,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공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띤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죠?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분석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 자, 행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여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다가 최근 10위까지 올랐죠. 한때 세계 3위였던 상대 선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오는 기세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면 순위가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맞아요, 기세.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세라는 말에서 보이듯 운의 흐름을 탄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뒤처져 있더라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알고 있다. 부자로 가는 길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에요. 나는 그 길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답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맞거든요. 서윤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에서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돼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어요. 상생. 행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이런 나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던 서윤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행운의 비밀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해요.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생이에요. 네? 상생이요? 네.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네요. 보통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눔이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통행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은 서양의 윈윈과도 달라요. 윈윈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것으로 내가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이니 나눔의 방향과 크기가 이미 정해져는 있죠. 하지만 상생은 곧 그만큼 보답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더 해빙 제5장 행운의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행운, 노력, 복, 상생 이 네 가지 단어를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각 5분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신하북글이었습니다.